자, 일단 이제 첫 번째 K리그 1 경기. 강원FC 대 이제 강주FC. 자, 일단은 이제 결장자 누수를 봤을 때 강원FC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강주 같은 경우에는 제 주전 골키퍼 1명, 그리고 공격수 2명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김경민 선수부터 시작해서 지금 엄지선 선수랑 그리고 산드로 선수가 결장 중인 지금 강주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은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강원F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정환 감독님이 이제 선임이 되면서 이전보다는 좀 확실히 경기력이 오른 상태긴 하지만 최근 이제 결과로는 증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컵 경기 포함 지금 감독 선임 후 최근 3경기 1무 2패라고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아이고, 팔순더치페이님 별풍선 30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은 빠르게 보내드리고 바로 분석 진행해드리도록 할게요.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자, 한번 이제 제가 지금 바로 쪽지로 보냈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독이 선임됐지만 최근 성적은 그렇게 좋지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도 지금 이제 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적으로나 이제 외부적으로나 계속해서 이제 선수 영입이나 코치 선임 등 여러 방면으로 개선해 나가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VOD는 지난 것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군요. 팔순더치페이님 감사드립니다. VOD 지난 거면은 네, 알겠습니다. 네, 방금 보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나 이제 안 오셨으면은 이제 스팸함까지 확인해 보시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네, 3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어가면은 이제 강원 같은 경우에 뭐 최근 성적은 좋지 않아도 그래도 이제 감독이 이제 변화가 되면서 이제 프런트 쪽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선수 영입이나 코치 선임 등 여러 방면으로 좀 개선해 나가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즌을 계속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뭐 이제 그 예로 이제 지금 강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용병 빅토르 가브리엘까지 영입을 하면서 이번 시즌 포기 안 했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자, 일단 이제 강원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일단 강주 같은 경우에는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울산과의 경기에서 패배를 하면서 이제 무패 행진이 끊긴 상황입니다. 그래도 뭐 이제 강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리그 7위로 충분히 경쟁력 있는 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최근 이제 양 팀의 상황을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고, 자, 이 두 팀의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강주 같은 경우 이제 원래 어느 정도 공격 전개가 좀 빠르고 그리고 골 결정력이 좋기 때문에 이제 공격에서는 강주는 계속해서 좋은 면모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강원도 이전에 비해 이제 공격 전개가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 팀 다 좀 공격에서 좀 기대해볼 만한 경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시즌 초만 해도 강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약간 수비 위주의 팀, 그리고 공격 전개가 안 되는 그런 팀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감독이 바뀌고 나니까 최근 좀 공격 전개에서 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하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수비에서는 광주가 강원보다는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수 밸런스가 더 좋은 광주가 더 주도권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일단 현재 경기력이나 뭐 분위기 모두 강주가 더 우세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 감독이 부임 후 첫 홈 경기이기 때문에 홈에서 좀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그 이상의 결과를 내도 크게 이상하지는 않은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만약에 이제 승패를 보기보다는 고배당으로 광주가 이제 이긴다고 해도 솔직히 대승보다는 좀 한 점 차 내외에서 이제 이길 것으로 보이고, 안 그러면 강원이 이제 충분히 홈에서 비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무승부도 나올 만한 그런 경기다 해서 햄무나 무승부 중에서 고배당으로 하나를 가져가거나, 뭐 2.5 기준은 뭐 배당 대비했을 때 한번 오버 도전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고배당으로는 강주 햄무와 무, 안 그러면 어노바는 오버 도전,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강원FC 대 강주FC 경기를 끝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주유나이티드 대 이제 대구FC 경기.
자, 여기도 이제 일단 이제 결장자 누수를 봤을 때 제주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네, 안현범 선수가 지금 결장 중이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공격수 1명 결장.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공격수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울산전에서 퇴장당한 이제 에드가 선수가 좀 결장인 게 뼈가 아프죠. 자, 이렇게 일단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볼 수가 있고, 일단 이제 제주 같은 경우에는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 5경기 2무 3패로 분위기가 좀 많이 좋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제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금 수비 밸런스가 무너지는 모습을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에서는 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3연패로 좀 홈에 비해 경기력이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이제 양 팀의 그런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못하다. 네, 한초영탁님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한초영탁님 별풍선 30개 감사드립니다. 네, 바로 일단은 그러면 조합본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3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바로 보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은 이제 일단 두 팀 다 공격 전개나 이제 역습이 좋기 때문에 공격에서는 이제 기대해볼만 하지만, 일단 문제는 오늘 이제 제주에서 이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경기 중에 좀 비가 내리다 보면은 어느 정도 좀 공격 전개나 그런 패스가 좀 부정확해지는 거를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날씨로 인한 약간 변수는 좀 체킹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도 이제 최근 대구랑 이제 제주를 비교했을 때 분위기가 더 안 좋은 쪽은 아무래도 제주죠. 제주는 일단 이제 승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제주가 홈에서 대구를 6년 가까이 이기질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한번 적어두면 제주가 이제 홈에서 대구를 6년 가까이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이런 약간 상성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건 원정이라고 해도 대구 사이드를 보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일단 지금 제주가 상황도 좋지가 못하고, 게다가 상성상 이제 홈에서 대구한테 좀 많이 약했기 때문에 이거는 역배라고 해도 대구 쪽 프랜승을 보고, 그 2.5 기준 요거는 언더로 볼게요. 왜냐면 비가 올 수 있다는 그런 변수를 고려했을 때. 그래서 2.5 기준 언더까지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J리그 경기 니가타 대 이제 빗셀 고베. 자, 일단 이제 니가타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결장, 그리고 이제 공격수가 1명 결장,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빗셀 고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주전 수비수가 1명 결장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은 이제 니가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 가시와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고 이제 히로시마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핵심 미드필더 이토 루타로의 그런 공백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니가타가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공수 밸런스가 무너진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최근에는 다시 공수 밸런스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빗셀 고베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계속해서 좀 좋은 성적을 내고 있긴 했지만 직전 이제 사포로와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며 아쉬운 그런 결과를 냈고, 특히 수비가 안 좋은 사포로 상대로 공격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전 그런 빗셀고베의 공격 흐름을 봤을 때 이번 경기에서도 지금 빗셀고베의 공격력을 믿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은 이 경기 같은 경우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아무래도 어느 한쪽이 좀 점유율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우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서로 좀 중원이 중요하다 보니까 중원 싸움이 좀 치열할 것으로 보여요. 자, 왜냐면 이제 두 팀 다 중원에서 좀 주도권을 잡아야 경기를 좀 운영하기 쉽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경기는 이제 다른 때보다 중원 싸움이 좀 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이런 식으로 좀 경기 양상이 진행될 것 같고,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빗셀 고베의 그런 저조한 경기력, 그리고 저조한 경기력 및 공격력, 그리고 현재 지금 니가타의 그런 상승세를 고려했을 때
니가타가 좀 더 기세를 이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전력면에서는 당연히 비셀고베가 앞서긴 한데 직전에 그런 공격력을 봤을 때는 차마 원정에서의 비셀고베를 가기는 좀 꺼림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저는 요거는 니가타 쪽 프랜슨 쪽 보고 요거는 고배당으로 무승부 도전 네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가타 프랜승의 이제 무승부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소지사랑님 반갑습니다. 어쨌든 일단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분석은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네,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그리고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면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